고죽국과 고죽국. 우리의 역사 부도지에서는 한나라의 공국자 우가 유오시의 군대에 패해 자신의 기반지역인 모산 진지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작된 차이나 역사에서는 하우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하우의 죽음. 하우는 동쪽을 순행하다가 회기에서 세상을 떠났다. 천하는 우순의 아들 이계에 주어졌다. 3년상이 끝나자 이건 하우의 아들 계에게 양보하고 기산 남쪽으로 도망쳐 숨었다. 부도지에서는 제후요와 우순은 단군 앙검의 특사 유오시의 아들 유상에게 처결되었으나 차이나 역사에서는 제후요는 우순에게, 우순은 하우에게 왕위를 전했다고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구에서는 우순이 하우에게 죽은 이비의 애원이라고 슬프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역으로 전도해서 모두 조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조작의 일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우 제게는 우의 아들이다. 유오시가 복종하지 않자 걔가 토벌에 나서 감에서 크게 싸웠다. 전쟁에 앞서 감서를 짓고 육경을 소집하여 경고했다. 마침내 유오시를 멸망시키자 천하가 모두 인사를 올렸다. 하우의 아들 제기가 단군 앙검의 특사 유오시를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단군 앙검의 특사 유오시와 하우 제기가 세운 감지역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계령현의 군명을 청주, 감문, 감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 청천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계령의 군명이 감주로, 경상도 계령과 충청도 청주는 청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청주는 김해와 동일한 지역으로 제왕의 성인 국내성, 금성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조작된 차이나 역사는 하우의 아들 제기가 단군 앙검의 특사 유오시를 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도지를 살펴봅시다. 제26장. 단군 임검씨가 유오시의 행적을 듣고 그 길을 장하게 여겨 유오시의 조직에 교부에 취업하게 하여 살도록 하였다. 이때 단군 임검씨가 하토의 형사를 심히 걱정을 하고 마침내 입산하여 해혹 복군의 도를 전수하였다. 부루씨 2세 단군이다. 부루 태자가 도선에서 하우에게 오행치수법을 전해준 때가 기원전 2267년이다. 맏아들 갸륵을 태자로 삼은 3세 단군이다. 임검씨의 아들 부루씨가 천부사면을 이어받아 천지가 하나의 이치가 되는 것을 증명하여 인생이 일족이 되어 크게 부지의 도를 일으키고 널리 천웅의 법을 행하여 인세 정리의 일에 전념하였다. 일찍이 운해족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하토가 하나로 돌아오기를 시도하더니 이도가 점차 성하여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부루씨가 천부를 아들 음누씨에게 전하고 입산하였다. 음누씨가 날 때부터 대비의 원이 있어 천부사민을 이어받고 하족이 도탄에 빠진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진리가 거짓의 지역에 떨어진 것을 슬프게 생각하여 마침내 명지의 단의 천부를 봉쇄하고 곧 입산하여 복본의 대원을 전수하며 100년 동안 나오지 않으니 유중히 통곡하였다. 음노씨, 부루씨의 태자 3세 갸륵 단군이시다. 신지인 고글에게 명하여 배달요기를 편숙해 하였다. 단군 임검씨가 후천의 말세의 초에 태어나 사해의 장래를 미리 살피고 부도 건설을 시범하니 천년 사이에 그 공업이 크게 이루어졌다. 이에 이르러 천부의 전해짐이 끊어져 마고 분고 이래로 황궁, 유인, 환인, 환웅, 임검, 부루, 음노의 실세의 천부가 전해진 것이 7000년이었다. 우리의 부도지에서는 한나라가 단군 앙검의 특사 유오시에게 망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3세 갸륵 단군이 하족을 불쌍히 여겨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으로부터 받은 황제의 인증 천부인을 명지의 단에 봉쇄하고 입산하였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모든 권력을 하족에게 양보하고 자신들은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제야로 돌아가 고죽국인 전주의 태빈 풍패에서 제야인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너무 훌륭해서 눈물이 납니다. 3세 갸륵 단군이 천부인을 봉쇄한 명지의 단이 있었던 곳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을 명원 길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길성의 군명을 해양 삼해양 길주 웅성 궁환촌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길주 복주 창녕 화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 명원과 천부를 봉쇄한 명지는 동일한 지명으로, 상기는 길주와 창녕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자, 보십시오. 창녕의 군명이 한나라가 시작된 하성 하산으로 그곳에서 갸륵 단군께서 천부인을 패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황제의 표식인 이 천부인은 하나라에게 양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역사를 조작한 세력들이 황제의 인증 천부인을 양도받은 하나라는 차이나 역사의 시원으로, 그리고 천부인을 양도한 가륵 당군의 후손은 한국 역사로 분리해서 조작했던 것입니다. 3세 가륵 당국께서 황제의 표식인 천부인을 명지의 단에 봉쇄하고 하족에게 황제의 자리를 양보했으면 그 이후로는 당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 당군세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죽국과 고죽국. 우리 역사 속의 고죽국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는 역사 시간에 이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우선 고죽국의 의미를 살펴보고 왜 고죽국과 고죽국으로 분리가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맥락과 지명들을 밝혀봅시다. 고죽국의 의미. 고죽국의 발음을 분석해 봅시다. 고죽 혹은 고주라는 발음이 납니다. 한자 표기들을 일별해보면 고차, 구자, 굴지 등으로 고대에 쓰이던 이름인 고죽, 구자, 굴지는 같은 이름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키타이, 가타이, 코타이, 쿠타이가 쿠차, 쿠자의 음으로도 들리고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카작이나 코작으로도 쓰였습니다. 다름 아닌 스키타이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고죽, 구자, 굴지는 쿠차, 쿠자이고 쿠자는 쿠타이이고 쿠타이는 쿠라이, 바로 구례, 고려 혹은 구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인 것입니다. 고죽, 고창, 쿠자는 고주 혹은 고주나라이고 고구려였던 것입니다. 키타이, 카타이란 샥트인 박터, 박달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의 발음을 먼저 분석해 봅시다. 단제 신채호 전집 중건의 평양패수고를 참조하였습니다. 박도, 부도, 불타, 박나, 풀아, 펴라, 피라, 분리, 불이다. 바로 박당, 박터라는 의미입니다. 평양의 평은 평평하게 펼쳐지고 벌어졌다는 말이고 양은 부드러운 흙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역사 속에서는 고죽국과 고죽국이 분리됩니다. 이들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고죽국과 고죽국. 고죽국과 고죽국을 나눈 시리즈 대동지지 읍지로 황해도 해주조를 인용합니다. 산수. 용수산은 북쪽 1위에 있고 남산은 남쪽으로 1위에 있다. 고려 문종 7년에 안서부의 남산에 올라 여러 왕과 제추와 시신을 소집하여 밤늦도록 술을 내놓고 끝마쳤다. 수양산의 동북으로 15리에 있는 산정의 대안에 다동부가 있는데 샘 바위에 모양이 뛰어나서 일도의 최고의 산이 되었고 그 남쪽 오리에 본업의 고지가 많이 있다. 후인이 이것을 고죽국의 남은 터로 삼는다. 요계를 살펴보면 해주가 있고 수양산이 있다. 또한 직내 영평부에 고죽국이 있으며 청절사에서 백이숙제에게 제사를 지낸다. 대개 후인은 수양, 고죽, 해주 등의 호칭을 취하여 합쳐서 말한다. 대동지지 읍지로 황해도 해주조에서 고죽국의 단서가 나왔습니다. 물론 황해도 해주의 군명이 고죽입니다. 고죽국. 대동지지 읍지로의 영평부를 고죽국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영평의 군명을 동음, 양골, 영흥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을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안도 박천의 군명을 박주, 박릉, 독창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영평과 함경도 영흥은 영흥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과 평안도 박춘의 군명 박주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박평과 박주란 박당, 박터를 한자 박으로 음치했던 것입니다. 이곳 고죽국의 영흥이 바로 단군 왕검이 도읍한 제왕의 성인 부리부도의 국내성 지역이었습니다. 고죽국. 그런데 고죽국은 또한 무엇일까요? 황해도 해주조의 군명을 내미홀, 지성, 장지, 폭지, 대녕서해, 안소, 수양, 고죽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해주의 군명이 고죽으로 군명 수양이란 신씨개천이 일어난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고죽국과 고죽국으로 분리된 이유. 상기에서 3세 가륵 당군께서 하우가 모산 진지에서 죽고 하족이 도탄에 빠진 것을 불쌍히 여겨 황제의 인증 천부인을 하족이 있었던 명지의 단에 폐하고 야인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때 3세 가륵 당군의 후손들이 이동해서 정착한 곳이 바로 역사 속 종주인 풍패로, 이곳이 주나라의 모국 태빈이며 빈주였던 것으로 이곳이 경도인 서울의 풍패로 고죽국이었습니다.
단군 왕검이 왕부의 수장으로 처음 도읍한 제 왕의 성 관중의 국내선 지역이 고 고죽국이었고 3세 갸륵 당군의 후손들이 이동해서 새로이 정착한 곳이 역사 속 전주인 풍패로 이곳이 주나라의 모국 태빈 빈주인 고죽국이었습니다. 황제국 주나라의 모국 태빈 빈주 혹은 빈국은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가 한나라의 공자 유방과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고향 풍패이기도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나 구격분의 몇 조각을 인용합니다. 형성 국가의 풍패로 산천이 용수하다. 주나라의 주상이 일어난 곳이요 일도의 으뜸이다. 노정 공북정주의 서고정의 기에 왕업의 자치를 창립하였으니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태빈과 같은 곳이요 목조가 북방으로 옮겨간 것은 마치 주의 태왕이 빈을 떠난 때이다. 왕업의 기반이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태빈이 바로 이곳이다. 자, 이제 금강산과 지리산 앞에 넓게 펼쳐진 산중의 평지가 바로 풍패의 고죽국이었습니다. 이제 단군 왕건과 한나라의 정황을 이해하셨는지요? 한나라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 한나라가 바로 천황님인 단웅의 신하인 단군의 나라였습니다. 제 왕의 성 국내성을 장악하는 자가 천하의 천자가 된다.